인천 계양산 등산로 곳곳에 러브버그 사체가 가득합니다. 우와. 저거 다 시체야? 검은 밧줄인가 했더니 끈끈이 덫에 달라붙어 죽은 러브버그였습니다. 벌레들이 너무 많이 죽어서 등산하기가 좀 힘들어요. 냄새가 너무 나서 발에 밟히는 것도 장난 아니고 혐오스러울 정도? 국립생물자원관이 러브버그 개체를 분석해보니 중국 칭다오 지역 러브버그와 유전적으로 가까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중국 동남부 아열대 지역에 서식하던 러브버그가 기후온난화로 인해 한반도까지 넘어온 겁니다. 2015년 인천에서 처음 발견된 러브버그의 확산 추이도 확인해봤습니다. 2022년부터 서울 서북부 지역에 집중 출몰하다가 2023년부터는 서울 전 지역으로 확산하며 동쪽으로 퍼지는 양상입니다. 처음에 대발생했던 은평구 지역이라든가 아니면 목동 지역 그리고 북한산 지역에서도 현재 많은 개체들이 좀 발견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목동에 가봤습니다. 창문 열면 들어와요. 천장에도 막 붙어있고 무서워요. 9시 출근해가지고 한 10시, 10시 반 사이면 다 쓸어내요. 바글바글하고 이거 저녁에도 더 많아, 저녁에. 해 넘어가면 훨씬 많아요. 러브버그는 불빛을 보면 모여드는 습성이 있어 불야성을 이루는 도시에 최적화된 곤충입니다. 서울시와 환경부가 러브버그 출몰 지역에 LED 포집기를 설치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서울시는 LED 포집기의 효과를 시험한 뒤 내년부터 서울 전역에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4시 13분쯤 일본 가고시마현 남서쪽 도카라 열도에서 진도 6약, 규모 5.5의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규모 5.5 지진은 서 있기도 곤란한 수준으로 최근 이 지역에서 발생한 지진 중 가장 강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일본 공영방송 NHK도 정규 방송을 중단하고 속보를 전했습니다. 지난달 21일부터 오늘까지 13일 동안 무려 1000번이 넘는 지진이 발생했고 지진 강도도 점점 세지고 있습니다. 일본 기상청도 섬 주민들에게 즉시 대피하라며 경고 수위를 높였습니다. まず身の安全を確保できることとすぐに避難できるような準備をしていただくこと。 특히 이 지진이 100년 주기로 일어난다는 난카이 대지진의 전조가 아니냐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모레인 7월 5일에 대지진이 발생할 수 있다고 예언한 일본 한 작가의 책도 재조명되는 등 일본 안팎으로 불안감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いや不安ですね。南海トラフとかその首都直下とか考えたらやっぱり対策とかしないといけないなって思いますねやっぱり。 She was very concerned. She was trying to talk me out of coming to Japan. 이시바 총리도 긴급 회의를 주재하고 인명 구조를 최우선으로 하고 정보 제공도 제대로 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방에 철조망이 쳐져 있고 그 안에 2층 침대 여러 대가 빈틈없이 붙어 있습니다. 마치 창고형 매장을 연상케 하듯 넓은 공간에 이런 구조물이 줄지어 펼쳐져 있습니다. 밖으로 나가면 상황은 더 열악합니다. 수용소 주변은 열대 늪지대로 둘러싸여 있고 야생습지엔 악어를 포함한 각종 야생동물이 서식하고 있습니다. 미국 플로리다주 남부에 새로 조성된 약 3,000명 수용 규모의 불법 이민자 수용시설 모습입니다. 미국 역사상 가장 악명 높은 교도소로 불렸던 샌프란시스코 엘커트레즈 감옥의 명칭을 빌려와 악어 엘커트레즈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현지 시각 어제 이곳을 방문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주변이 악어로 둘러싸여 사실상 탈출이 불가능하다는 걸 강조했습니다. We're going to teach them how to run away from an alligator, okay? If they escape prison. Don't run in a straight line. Run like this. And you know what? Your chances go up about 1%. 불법 이민자 단속 업무를 담당하는 미국 국토안보부도 이민 세관 단속국 모자를 쓰고 있는 악어무리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앞서 트럼프는 원조 엘커트레즈 감옥도 62년 만에 재개장하겠다는 계획도 밝히는 등 강경한 이민 정책을 위해 불법 이민자 수용 시설을 전국 곳곳에 만들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Dear Mr. Japan, here's the story. You're going to pay a 25% tariff on your cars. 일본을 콕 집어 불만을 표출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친애하는 일본이라며 비꼬듯 언급한 데 이어 자동차 관세 부과 방침도 변함없음을 알린 겁니다. 다음 날에도 SNS에 일본은 대량의 쌀 부족을 겪고 있는데도 미국의 쌀을 수입하지 않으려고 한다며 서한을 보내겠다고 압박했습니다.
앞서 트럼프는 각국의 상호 관세와 관련한 서한을 보낸다고 밝힌 바 있는데 특정 국가를 콕 집어 밝힌 건 일본이 처음입니다. 일본은 최근 2달 사이 아카자와 료세이 경제 재생상을 7차례나 미국에 보내 관세 협상을 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건 일본이 양보하기 어려운 쌀과 자동차에 대한 압박이었습니다. 農業を犠牲にするような交渉はしないという考えに変わりはなく、自動車、本当に大きな国益であります。 심지어 마지막 협상 때는 카운터파트인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을 만나지도 못했습니다. 아사히 신문은 일본은 존중받고 있다고 자신했지만 그 기대는 빗나갔다며 미일 관세 협상 결과를 우려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백악관은 유예기간 연장 없이 이번 주 중으로 각국의 관세율을 정하기 위한 논의를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도 일본처럼 관세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지면 소고기 수입 규제 완화 등 미국의 압박이 거세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심우정 검찰총장이 총장직에서 물러납니다. 취임한 지 9개월 만에 사퇴로 2년 임기 가운데 1년 2개월을 남긴 시점에 검찰을 떠나는 겁니다. 심 총장은 윤석열 정부의 마지막 검찰총장이었습니다. 심 총장은 입장문을 내고 여러 상황을 고려했을 때 지금 직을 내려놓는 게 마지막 책임을 다하는 걸로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새 정부의 검찰 개혁에는 우려를 드러냈습니다. 시한과 결론을 정해놓고 추진하면 예상 못한 많은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며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듣고 심도 깊은 논의를 거쳐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채널A 취재 결과 심 총장은 오늘 대검찰청 구성원들에게 끝까지 지켜주지 못해 죄송하다며 검찰 개혁에 대한 합리적 의견 개진조차 동력이 약해지는 상황에서 다른 선택이 없었다고 말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심 총장의 사의 표명은 이진동 대검 차장, 신흥석 서울 남부지검장, 양석조 서울 동부지검장 등 전 정부에서 임명한 검사장급 인사들이 줄줄이 사퇴하는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심 총장의 사퇴 배경을 두고 봉욱 대통령실 민정수석과 정성호 법무부 후보자의 주도로 단행된 검찰 인사에서 배제된 데에 대한 항의 성격도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한편 국정기획위원회는 내일 예정된 검찰청 업무보고를 검찰 내부 상황을 고려해 무기한 연기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30일 기자회견에서 집값 안정을 위한 추가 정책을 예고했습니다. 이번에 대출 규제는 맛배기 정도에 불과하죠. 부동산 관련된 정책이 많아요. 예를 들면 수요 억제책, 공급 확대책. 6.27 대출 규제는 맛보기라며 이번 대책 말고도 수요 억제 대책은 많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다만 이 대통령이 앞서 강조해온 것처럼 부동산 세제 카드는 쓰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세금을 통한 통제는 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그 말씀은 계속 기조가 유지되고 있다고 보여주고 있고. 공급 대책과 관련해선 기존 계획된 신도시가 많은데 공급이 안 되고 있다며 속도를 빨리 할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추가 신도시 조성에는 신중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소금물 계속 마시는 거 아니냐, 목마르다고. 새로 자꾸 신도시 만들어 나가면 그게 또 수도권 집중을 불러오지 않냐. 무엇보다 집값 상승의 원인을 부동산의 투기 수요로 보고 금융시장으로 전체 흐름을 바꾸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대체 투자처를 활성화하는 방법으로 집값을 안정화시키겠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오는 9월 1일부터 예금 보호 한도가 1억 원으로 상향됩니다. 예금 보호 한도는 돈을 맡겨둔 금융사가 파산하더라도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금액을 말합니다. 기존에는 원금과 이자를 합쳐 5천만 원이었는데 24년 만에 2배로 오른 겁니다. 은행, 보험, 증권사뿐 아니라 농협,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 예금 보호 한도도 함께 올라갑니다. 일반 예금뿐 아니라 퇴직연금, 연금저축 등도 보호가 됩니다. 이번 조치로 보호되는 예금계좌 비중 역시 100% 가까이 높아집니다. 여러 금융사의 돈을 나눠 관리했던 소비자들은 목돈 관리가 한결 편리해졌습니다. 한 은행에 여러 계좌를 가진 경우 1억 원 초과분은 보호받지 못합니다. 반면 한도 내에 여러 은행에 나눠 넣은 경우 총액이 1억 원을 넘어도 모두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1억이나 되니까 이제 좀 안심하고 예금이나 적금을 이제 은행에 넣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부터 수영장이나 헬스장 이용료에도 신용카드 소득공제 30%가 적용되고 양육비 선지급제도 도입됐습니다. 모바일 신분증은 이달 중부터 네이버나 카카오뱅크 등 일부 은행 어플에서도 발급받아 사용이 가능해집니다.